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본격적으로 설인바이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대기업에 소속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의식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 대기업에서 설인바이오에 대한 일련의 개요 영상을 촬영해 드린 게 있어요. 그거를 물론 이제 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강제사항입니다 한다고 해서 뭐 강제가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 오시면은 조금이라도 더 이제 도움이 되니까 바이오가 좀 난해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설인바이오의 강점, 유전자 치료제 시장, 차트를 통한 흐름 분석 이렇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년에 설인과학으로 설립이 됐고요. 또 이제 뭐 친환경 대기오염, 미생살균, 뭐 바이오 필터 만들었고 뭐 헬스케어 사업 만들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연결 대상 기업으로 메디컬 에스테틱 제조업체인 설인 메디케어, 기능성 화장품 전문 회사인 제노자임, 투자 회사인 WKW 투자조합이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사들이 면역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항체 의약품, 단백질 의약품, 백신, 바이오시밀러 같은 이제 각종 의약품을 생산하게끔 필요한 원재료, 부재료, 그다음에 장비, 소모품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바이오 치료제는 여러분들 생물일까요, 아닐까요? 생물입니다. 유기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설인바이오가 만듭니다. 몰랐죠? 예. 바이오 치료제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먹이 줘야 돼요. 예. 자, 라이프 사이언스 토탈 솔루션 사업, 뭐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 기초과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씨앗 기기, 소모품 이런 거 만들고요. 친환경 살균, 소독수 제조기, 그리고 뭐 메디컬 에스테틱 화장품 내지는 이제 피부에 관련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고 뭐 기능성 코스메틱은 이제 화장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뭐 매출액도 이런 식으로 꽤나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좋아요. 이 정도 뭐 수출 잘 되고 있으면 뭐 나쁘다고 할 거 뭐 있겠습니까마는 일단은 내수 시장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95%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기기라든가 뭐 이제 씨앗 이런 것도 이제 내수 시장에서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달리 말하면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꽉 쥐고 있는 친구예요. 이 설인바이오가 꽤 끝발 날리거든요. 소위 말하는 좀 끝발 돼요. 그런 친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웃소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뭐랄까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필요한 게 많아. 근데 내가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하면은 좀 시간도 많이 들고 그거 할 시간에 나는 다른 걸 해야 돼야 되니까 설인바이오한테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걸 판매합니다. 멸균 보호복부터 시작을 해서 뭐 쿨셀 컨테이너 이거는 이제 막 뉴스 보시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포이드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막 집어넣고 막 딱 이렇게 넣고 하는 거 이제 돌아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고요. 애초에 스포이드 자체도 만들어요. 네.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은 1457개,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네. 굉장히 좀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없으면, 전 세계적인 그런 컨센서스가 없으면 이런 흐름 안 나오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럼에도 22년 유럽과 미국에서 6개가 최초로 허가가 됐고 유전자 치료제가 허가됐다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EMA가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유전자 치료제가 연평균 성장률이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유전자 치료제 다 포함했을 때
이제 이것도 또 막 어디서는 뭐 10%대고 어디서는 뭐 5%대고 이런데 이게 유전자 치료제라는 것과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건 다 달라요. 살짝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거야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딱 요 도표에서는 요것만 딱 이제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딴 거를 끌고 와서 딴 데서는 통계 이런 데 얘기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다 이해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걸 설명을 해서 다 이제 녹여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책으로 따지면 본문보다 주석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CAGR이 49.5%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가면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유전자 치료제 파이프라인 현황입니다. 뭐 임상 단계별로 보시게 돼도 뭐 이제 임상 3상에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전 세계적으로. 네, 치료제 종류별로 지금 뭐 이제 셀, 세포, 유전자, 그다음에 뭐 이제 세포가 이제 좀 이제 수정된 세포, RNA 뭐 이런 바이러스 적응증별로 따지면 이렇고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전체 임상 단계 중에서. 그리고 뭐 전체 치료제, 암 중에서, 전체 치료제 중에서 암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암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크니까, 시장이 크니까 거기에 달려드는 기업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그래도 서린바이오가 흑자가 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상기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살짝씩 이렇게 좀 이제 상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박스권을 그려주다가 살짝 좀 무너졌어요. 이제 금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구멍가게들이 많아요. 구멍가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환사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유상증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조금 이제 끝발 날리는 친구들은 유상증자 안 해요. 내 지분을 포기해?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애초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있어서 그냥 이제 돈을 빌린다고요. 전환사채도 솔직히 그거 전환하면 다 주식되니까 내가 집에 프리미엄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업황 자체가 죽겠죠. 맨 위에 있는 제일 돈 많이 쓰는 그 제약사 존슨앤존슨, 화이자 이런 친구들이 돈을 못 쓰니까 그게 쫙 내리갈굼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업황 자체가 쪼그라든다고요. 그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진 거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금 이제 기준금리가 위로 쫙 올라가지 아니하고 유지가 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장적인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제약사들 중에서는 안 올라간 제약사 치료제 개발사들도 많은데 이 친구는 그런 속칭 말하는 부자재들 제공해주는 업체다 보니까 실험이 다시금 뭐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선행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IT로 따지게 되면 전방 산업은 그대로인데 업황 좋아지면은 이제 장비 업체들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뜨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이게 장비 준 거죠. 그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느낌만 가져가시라고요. 네.